혹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숨이 막히고 빨리 나가고 싶어진 적 있나요? 친구들은 신나게 쇼핑하는데 나만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심지어 가슴까지 답답해지기도 하죠.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이상한 건가?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결코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뇌가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섬세하게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사람 많은 곳이 유독 힘든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말 오후 친구를 만나러 번화가에 나왔을 때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모든 게 너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차 소리,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한꺼번에 귀에 들립니다. 형광등 간판은 눈을 찌르는 것 같고 누군가 지나가며 풍기는 향수 냄새에 속이 울렁거리기까지 하죠. 주변 사람들은 다들 신나게 웃고 떠드는데 나만 이 공간에서 당장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다들 괜찮은데 나만 이상한 건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HSP라고 부릅니다. Highly Sensitive Person. 감각과 감정을 남들보다 조금 더 깊게 받아들이는 기질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여기 해당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죠? 이 사람들의 뇌는 외부 자극을 처리할 때 일반인보다 30%에서 40% 더 깊게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듣는데 당신은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오늘 뭐 살까만 생각하는데 당신은 매장 음악, 옆 사람 향수 냄새, 주변 아기 우는 소리, 형광등 불빛까지 전부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거죠.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량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산책하는 동안 당신은 풀 장비를 메고서 등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당신만 유독 더 피곤한 게 당연합니다. 이건 체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뇌가 몇 배 속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 이런 특성이 진화적으로는 엄청난 장점이었다는 겁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숲속을 걷다가 풀숲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감지 못하면 맹수한테 당할 수도 있었죠. 이때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부족 전체에게 경고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놓치는 미세한 변화를 포착해서 모두를 살렸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민감함은 결함이 아니라 생존 능력이었던 겁니다. 단지 현대 사회가 너무 시끄럽고 자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많은 곳이 힘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정 때문입니다. HSP의 뇌는 다른 사람 감정까지 흡수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기분이 나한테 전염되는 겁니다. 친구 모임에 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느껴지죠. 겉으로는 다들 웃지만 누군가는 화나 있고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피곤해한다는 걸 당신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카페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테이블 누가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통화하면 그 불안이 전해져요. 저쪽에서 커플이 다투면 그 긴장감이 느껴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들의 감정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방 안 모든 라디오 채널이 동시에 켜진 것 같은 상태입니다. 당신만 그 모든 주파수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단순히 시끄러운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사람이 싫은 게 아닙니다. 가짜 감정이 싫은 거죠. 회식 자리 생각해보세요. 다들 겉으로는 즐거운 척 하잖아요.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어주고 관심 없는 이야기에도 고개 끄덕이고 좋아 보인다, 잘 됐네 이런 말을 기계적으로 하죠. 하지만 당신은 그게 진심이 아니란 걸 압니다. 사람들 표정과 목소리, 톤, 몸짓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걸 감지하고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가면 피로라고 부릅니다. 다들 가면을 쓰고 있는데 당신만 그걸 다 보고 있으니 지치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겐 잡담이 힘듭니다. 날씨나 연예인 이야기처럼 겉도는 대화는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죠. 당신의 뇌는 진짜 내용 있는 대화를 갈망합니다. 서로 생각과 고민을 나누고 진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깊이 있는 대화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10명의 친구보다
단 한 명의 진짜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100명 모인 파티보다 소중한 사람과 둘이 나누는 조용한 대화를 훨씬 더 가치 있게 느낍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사회적 교류를 많이 할수록 행복하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진짜 만남입니다. 당신이 늦은 밤 혼자 음악을 들으며 생각에 잠길 때, 이른 아침 아무도 없는 공원을 산책할 때,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책을 읽을 때, 그 순간들이 지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당신이 가장 나다운 순간이고 가장 깊이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이죠. 사회는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발하게 다니는 걸 좋게 평가하지만 진짜 중요한 생각과 통찰은 고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도파민 시스템이 활발해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티나 모임에서 에너지를 얻죠.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다른 물질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건 조용하고 깊이 있는 활동을 할 때 나오는 물질이죠. 그래서 당신은 사람이 붐비는 클럽보다 조용한 서점에서 더 행복하고 시끄러운 카페보다 고요한 집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하버드 연구진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니까 전두엽 피질 부분에 회백질이 더 많았습니다. 전두엽 피질은 복잡한 사고와 깊이 있는 분석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다시 말해 당신의 뇌는 표면적인 정보보다 깊이 있는 생각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당신이 혼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실제로는 뇌가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도달 못할 깊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회생활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맞아요. 우리는 사람들과 완전히 떨어져 살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의 방식을 찾는 겁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를 만드는 것. 매일 저녁 약속 잡기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깊이 있는 만남 갖는 것. 큰 모임보다 소수 사람들과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식으로 당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당신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선별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건강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죠.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고 시끄럽게 떠들고 겉만 번지르르한 세상에서 당신은 진짜 의미를 찾고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거든요.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깊게 산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놓치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건 약점이 아니라 보물 같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왜 그렇게 조용해? 왜 자주 안 나와? 물으면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방식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각 쉼터를 만드는 겁니다. 하루 중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핸드폰을 보지 말고 창문을 열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바로 TV를 켜지 않고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그냥 편히 소파에 앉아서 숨만 쉬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받아들인 모든 자극들을 뇌가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요.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당신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냥 당신 자신과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의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5번 친구들 만나느라 매번 피곤하게 집에 돌아오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정말 편한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을 때도 조용한 카페나 산책 같은 걸 선택하세요.
시끄러운 술집이나 번화가보다는 한적한 공원이나 강변, 작은 책방, 카페 같은 데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거절하는 연습입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다음에 조용한 데서 우리 둘이 밥 먹을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힘든 날에 약속을 거절하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켜주는 행동이니까요. 세 번째는 회복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 많은 곳에 다녀왔거나 힘든 하루를 보낸 다음에는 반드시 자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로마 향초를 켜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당신만의 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힘든 날 다음에는 이렇게 회복한다는 루틴이 생기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말의 하루는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으로 비워둡니다. 아무 약속도 잡지 말고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늦잠 자도 되고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게 사치가 아니라 당신에겐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가까운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는 사람 많은 곳에 오래 있으면 힘들어. 큰 모임보다는 소수로 만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한번 말하고 나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당신만의 적당한 거리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항상 함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거리를 둘 필요도 없죠. 가끔은 점심시간에 조용히 혼자 먹고 싶은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오늘은 조금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회식도 꼭 끝까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시간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라고 말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다섯 번째는 당신의 특성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당신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느끼잖아요. 이걸 당신의 직업이나 취미에 활용해 보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만들기, 사진 찍기 같은 창작 활동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딱 맞습니다. 혹은 상담이나 디자인, 기획 같은 일도 좋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섬세하게 관찰하는 능력이 빛을 발하는 분야들이거든요. 당신의 민감함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말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 많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생각하고 더 진실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빨리 움직이고 시끄럽게 떠들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강요하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으로 살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도, 깊은 대화를 원하는 것도, 조용한 공간을 찾는 것도 전부 당신이 건강하게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때로는 혼자인 게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노는데 나만 집에 있으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놓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걸 당신은 알고 있는 겁니다. 고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 혼자만의 시간에서 느낄 수 있는 충만함, 깊은 생각 끝에 얻는 통찰, 이런 것들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거든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 많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깊이 있는 관계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세계 인구의 15%에서 20%에 속하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들을 정말 필요로 합니다. 모두가 빠르게만 달려가는 세상에서 천천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 겉모습만 보지 않고 본질을 보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연결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균형을 잡을 수 있거든요.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당신 자신을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나는 왜 이럴까 대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답게 사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그게 더 행복한 삶입니다. 정말이에요. 힘들 때는 혼자 견디지 말고 편한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혼자 있고 싶은데 이상한 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당신을 진짜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거고 위로해 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순간이 온다면 누군가의 시선을 잠시 빌리는 것도 괜찮아요. 당신이 믿는 사람, 편안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힘이 되니까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그 삶,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